이렇게 앞에 세 분의 각 정부의 각 부처에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할 줄 알았으면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 준비한 슬라이드 때 다 필요 없었는데 이게 중원부원하게 생겼습니다. 맞춤형 웰리스케어 추진단은 지난 2014년에 미래부 산업부가 같이 해서 만들었고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또 앞으로 2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단이 생기고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기반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ICT의 발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전에는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약사하고 얼굴을 맞대고 치료를 받고 다시 집에 오면 또 정상적인 생활하다가 또 병원에 아프면 또 가고 이런 지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그런 전통적인 의료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최근에 와서 바뀐 건 IT가 여기에 접목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꼭 병원에 안 와도 화상을 통해서 멀리서도 서로 의사의 얼굴을 보고 또는 간단한 정보를 보내면서 멀리서도 환자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그때는 텔레메디신 이런 식으로 했죠. 지금 논란이 많은 원격 진료란 이름도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뒤로 20여 년 동안 개념도 바뀌고 완전히 다른 말이 됐는데도 아직도 말만 꺼내면 원격 진료라고 이 단어가 논란의 중심이 있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죠, 사실. 완전히 다른 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단순히 화상을 보면서 얼굴 마주하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2004년에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이 제일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얼굴 멀리서 마주 보는 걸 떠나서 언제 시간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밤낮 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상대 쪽을 접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장소의 제한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그러면서 이름이 이제 유비퀴터스 헬스라고 바뀌어 유헬스라는 이름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한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유헬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2001년에 사실 우리 몸의 유전체를 모두 다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유전체에 대한 정보 또는 우리 몸의 프로틴 또 우리가 몰랐던 깊은 데 들어가서 바이오케미컬한 많은 정보가 생기면서 그동안 제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자, 건강인을 이렇게 아프면 환자고 병원에 없을 땐 건강인이라고 이분법적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플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소지는 사람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어떨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인자가 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평생 살기도 하고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환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건강인일 수도 있는 거죠. 암조차도 암이 생기면 대부분은 20년 전까지 마지막 가는 길은 다들 아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암이 평생 그냥 물론 치료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키워도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냥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평생 가지고 사면서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암만 해도 저희가 레지던트하고 학생 때만 해도 알게 되면은 몇 기 이런 거 관계없이 1, 2기든 3기든 이런 관계없이 6개월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간암은 많은 분들은 가지고 평생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는 모든 암이 그리고 조금 이따
정밀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서는 목표를 모든 암을 만성질환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큐어를 할 수 있는 건 큐어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그냥 평생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살게 그렇게 하면 사실은 건강인, 비건강인, 환자 이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언제 어디서나 그다음 장소의 구분 없이 그다음 환자 일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단어는 웰리스 케어라는 건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학계에서 이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웰리스 케어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 때도 사실 그 이름을 제가 만든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이론적인 배경 또는 개념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데서는 이제 헬스케어 3.0이라고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죠. 이건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죠. 그러면서 산업적으로도 단순히 그전에는 제약, 그다음 병원, 그다음 이런 의료기 이게 헬스케어 비즈니스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IT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요새 IT 데이터 안 들어간 비즈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헬스케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비즈니스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졌고, 그리고 대상도 환자만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로 전 인구가 대상이 되면서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일부 예측에 의하면 20년 뒤에는 전 세계 재화의 유통의 30%를 헬스케어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시장이 한 30%는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시장에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P가 한 3개에서 시작했죠. 프리딕션, 퍼스널리제이션, 프리벤션 이렇게 하다가 P가 하나씩 늘더니 이제 한 7개, 어떤 사람은 이거 한 10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표현을 헬스케어를 하든 웰리스케어를 하든 우리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모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이런 P는 몇 개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이 바탕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고 생각의 변화도 생기고 또 메소돌로지의 변화도 완전히 생기고 그 전까지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현미경 들여다보고 세포 이렇게 보고 요게 정상세포가 아니구나. 그래 요 정상세포가 아닌 걸 어떻게 잡지? 이게 이제 최근 10년, 20년 전까지의 접근 방법이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놈을 분석하고 프로틴을 분석하고 효소를 분석해서 구조를 파악해서 그 구조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이제 약도 옛날같이 천연물에서 안 만들죠. 말하자면 타겟에 딱 들어맞는 구조를 우리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세틱 바이올로지죠. 그런 게 발전해서 요새 대부분 많은 약은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험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타겟만 때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든 걸 이제는 지배하게 됐고 의료도 이제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이런 아티클은 매일 수십 개씩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말같이 간단하진 않고 모으는 과정부터 쓰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와 obstacle과 계단이 있는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은 거는 해결됐고 근데 특히 의료 분야, 건강 분야 그다음 이런 데서 쓰려니까 자기의 개인정보 이런 게 생겨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은 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법이나 규제로 안 되는 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해결되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건강에 대해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Tonight I'm launching a new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의료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게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써서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그거에 뭐 말하자면 정점 중에 하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미국은 의료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내용은 뭐 결국 너무 잘 아시겠지만 클리니컬 데이터, 그다음 라이프 로그 데이터, 그다음 뭐 지노믹스나 프로티오노믹스, 메타볼로믹스 웬갓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깊이 분자 단위까지 내려가는 그 데서 생긴 데이터들을 모으면 여기서 유용하고 쓸만한 정보가 생겨서 우리 몸에 우리의 본질을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짧은 니어 퓨처에는 암을 해결하고 길게 가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같은 만성질환까지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뭐 계획이고 우리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015년에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기반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뭐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고 단지 갖춘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연구 능력 이런 건 뭐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계도 똑같은 뭐 이게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 똑같이 발전해야죠. 거기도 똑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뭐 보통 말하는 ICBM에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옆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늘 우리 미대부, 복지부, 산업부 이렇게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의료계 이야기고, 이거는 산업계 이야기고, 요거는 리서치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 같이 합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로 저는 참 정말 반갑고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인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실태 또는 건강 관리의 실태는 그렇게 뭐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 논문은 참 재밌던데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은 아프고 외롭고 돈 없다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게 뭐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재밌는 그게 많습니다. 마지막 10년 중에 병을 앓는 기간이 지금 한 적어도 6년이 되고 그다음 노인의 한 90%는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는 물론 뭐 OECD 중에서 의료비 개인 부담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또 반대로 의료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이기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롭다 이런 건 참 소득 하위 20%는 자식 얼굴을 1년에 4번도 못 보고 부모 소득이 1% 높아질수록 따로 사는 자식과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 가능성이 2배로 이런 스터디도 있을 만큼 참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도 정부도 고민하고 우리 사회도 전부 고민하고 있지만 이거를 맞춤형 웰리스 또는 나아가서 정밀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를 해서 이런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부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2013년에 처음 맞춤 헬스케어 추진단인 걸 만들 때 이런 개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런 추진단을 만들었고 실제로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단계 중간쯤 있고 앞으로 이런 더 나가서 뭐 우리나라의 역량을 다 쌓으면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계획이었고 뭐 물론 잘 되어 온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뭐 시간 때문에 안 드리겠지만은 이런 걸 해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선점하고 신시장 창출하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또 의료비를 절감하겠다. 이게 이제 추진단이 그동안 계획하고 실행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중간쯤 있는데 여기에 2015년에 마침 여기에 사실 빠진 꼭지가 의료
그 자체에 뭐 말하자면 헬스케어 아주 그 자체였는데 다행히 여기에 정밀의료라는 새로운 화두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말 맞춰서 당장 지금 국가전략과제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여기에 그거만 끼면 완전히 하나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틀이 다 갖춰지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걸 모두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면 우리가 꿈꾸던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건강도 높이고 나아가서 의료에 드는 의료비도 낮추고 또 꿈은 지금 우리가 전자나 자동차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죠. 사실은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뭐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걸 대신 우리가 의료로 또는 웰리스, 헬스케어 이걸 수출해서 또 전자나 자동차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